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1.4% 떨어졌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코스피는 1.7% 올랐어요. 코스닥은 0.6%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떨어졌습니다. 이격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주식 시장에서 아무리 앞으로 좋아지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이렇게 폭등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5일선에서 뭐 짧으면 한 10일선. 근데 저는 여기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5일, 20일, 60일, 200일선 이렇게 봅니다. 딱 장기 이평선은 200일선만 보고 그리고 여기 60일선, 20일선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돼요. 5일선은 그냥 단기 이격을 보기 때문에 5일선과 이격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어저께 보시면 18일 화요일이죠. 여기 쭉 5일선과의 이격이 10.96% 대략 11% 정도 차이가 나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에서 단기간의 상승폭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동평균선과의 거리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떨어진다. 근데 사실상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등락하는 구간을 거치면서 이격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은 뭡니까? 이동평균선은 잘 보세요.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다른 주도주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주도주예요. 철저하게 시장에서 주도주로 분류되어 있고 그만큼 거래대금도 많이 터집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확 줄었죠. 그렇죠? 이렇게 거래대금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5,400억이다. 그러면 어저께는 어떻습니까? 1조 원 이상의 거래가 3일 연속으로 터진 겁니다. 그만큼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 문제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던 미국에서의 이슈까지도 터졌다. 그렇죠? 가스터빈 계약이 임박해 있다는 점 그리고 가스터빈과 SMR 관련된 그렇죠? 생산 설비를 26년도까지 대폭 증가하겠다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금이 필요하니까 설비 투자에서 그렇죠? 이 제조업이 설비 투자를 한다는 건 앞으로의 매출처가 확고해지기 전까지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설비 투자는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런 비용에 대한 감당을 하면서도 하는 이유는 앞으로 AI 시대가 계속되기 때문이고 그걸로 인해서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더 붙었어요. 그 하나가 뭐냐? 핵 추진 상선. 그렇죠? 핵 추진 상선이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보셔야 되는데 SMR이 핵 추진으로 이전되는 게 아니라 원래 SMR 기술은요. 핵 추진 항공모함에서 따온 기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원래는 군사 기술로 사용을 했다가 그렇죠? 그리고 AI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전기 부족 사태가 사실상 23년도부터 계속됐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보면 변압기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연결된 결과예요. 그런 결과 시장에서 인정해 줄 때까지 기다려라. 보세요. 24년도에도 고가에 대한 부분은 돌파를 하기는 했지만 고가에서 자꾸 매물을 못 받아 먹었거든요. 근데 한 번 때리고 두 번 때리고 세 번 때리니까 그냥 돌파해 버렸습니다. 계속 두드리면 열린다. 근데 우리는 두드리면 열리고 나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부터 올라갈 겁니다. 떨어지면 손절할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또 올라갈 겁니다. 떨어지면 또 손절하나요? 그럼 여기 오잖아요. 매매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떨어지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돌파하는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미 이쪽 구간에서도 신고가를 만들어냈고 신고가 구간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그쵸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에서 맞고 떨어졌을 때는 충분하게 수익 구간이 발생하지는 않겠죠. 근데 최소한 내가 손실을 보지 않는다.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 매매하고 여기서 자르고 이쪽 구간에는 아직까지 돌파 못했으니까 안 하는 거고 여기는 돌파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쪽 구간에서 계속 매매를 했고 지금은 23%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보유는 하고 있는데 왜 지금은 이격이 발생했는데도 보유하고 있느냐?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로 분류되어 있는 것들,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코스피 어느 정도 올랐고요. 코스닥 어느 정도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떨어졌어요.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늘 하루만 봤을 때는 시장에 상승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하락하는 데 영향을 끼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종목이 올랐을까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자, 내용 보세요. 오늘 58,700원까지 올라가면서 3%대 강세를 보였어요.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뭐 이격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고, 이격은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며칠 동안 횡보만 하더라도 어차피 이동평균선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의 횡보는 필요합니다. 근데 이 밑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제가 과거에도 단 며칠 전에도 어저께도 이야기를 꾸준히 드려왔었던 건, 주도주는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원전 그리고 바이오, 조선 이런 쪽이 맞아요. 주도주는 맞는데 이게 주도주로서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시장이 안정화 되어 있어야 되고, 여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안정화되는데 가장 필요하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떨어지진 않겠지만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지금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거 추세를 두산에너빌리티만큼 돌릴 수 있나요? 여기 고가를 넘어야 되는데,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서부터 50% 정도가 올라와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그럴 여력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가 실적이 나빠요? 좋아요. 24년도의 실적은 5배 성장을 했습니다. 23년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 하이닉스의 성장폭을 보면 삼성전자의 성장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성장률을 잃었다고 해서 9만 원 정도부터 5만 원까지 하락 구간이 나온 건데, 이렇게 먼저 하락했기 때문에 12월 달 그리고 1월 달 이때, 특히나 1월 달은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를 손절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더 이상 삼성전자 못 믿겠다. 이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를 손절하겠답니다. 그래도 안 빠질 거예요. 하지만 추세 전환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장 코스피 코스닥은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는 명확해지죠. 고가 돌파한 종목, 그 중에 하나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지금 저는 이미 20%대 수익 구간에 있고, 1월달 같은 경우에는 한화오션,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앞으로 좋아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만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주도주에 한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신고가를 만들어낸 건 두산에너빌리티는 여기 1월 말 2월 초예요. 근데 한화오션은 11월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 이것도 신고가를 만든 게 언제예요? 1월 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는 명확하죠. 그리고 보세요. 뭐 현대 로템이나 이런 종목군들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또 상승 구간을 만들죠. 그리고 여기서는 아직까지 제가 원하는 만큼의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 타점을 찾아야 되는 구간이 지금이라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주도주가 된다는 점. 그러면 이 신고가 구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이격이 좁혀지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 시장이 강한데도 조정을 받은 건 아무 이유가 없다. 그냥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 되는 이격 조정을 받은 것뿐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20만 원 이상 주가 상승이 가능하지만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격 잡고 타점을 잡을지 그 부분에 집중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여기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월 19일입니다. 코스피 강세, 대형주 위주로 강세 마감, 그리고 코스닥 약세, 바이오 약세 마감. 바이오 약세 마감인 것은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성장주들은 무위험 차익인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장주들은 눌리게 마련입니다. 왜? 성장주의 할인 요인이 되니까. 그러면 금리가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죠. 이걸 선행하는 게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인데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지금보다 단기간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기준금리보다 높은 수준을 장기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도 그걸 바라지 않아요.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지금의 성장주들도 금리가 낮아지는 구간에서 당연히 상승 구간이 있을 거고, 금리는 지금 이미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에서 미국이에요. 4.562%입니다. 추가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0%입니다. 0%. 그냥 0%예요. 단기간에 약간 뭐 그 채권에 대한 그 매도세가 모여서 약간 뭐 관세 관련된 내용이나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이런 걸로 인해서 단기간에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건 기준금리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고, 기준금리는 4.5%보다 절대 높아지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계속 보시면 밑에
뭐 금리 관련된 이야기도 드렸고요. 주도주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 주도주에 집중하면 된다. 주도주는 조선, 바이오, 원전, 로봇 이 안에서만 매매하면 되고 자 보시면 제가 하나오션에서도 큰 수익을 냈지만 삼성중공업도 오늘 13% 상승을 해서 끝났습니다. 13.9% 그러면서 수익은 13%대 수익 구간에 있고 이 매매한 내용을 보면 보세요. 2월 6일 날 어때요? 삼성중공업 매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런 결과 그쵸? 꾸준하게 수익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쭉 올려서 보시면 그쵸? 이때 2월 18일 날에도 20% 돌파 지금 현재 1.5%가 빠진 날에도 23%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 두산에너빌리티 20만 원까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게 상한가를 막 쳐가면서 그렇게 가진 않는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 구간을 잡을지 타점을 잡을지 그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하든 간에 수익만 나면 됩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내가 어떤 시장에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 여기서 또 막히게 될 거예요. 이번에는 이런 기법을 사용하고 다음에는 저런 기법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기법을 사용했을 때 이게 아니었네. 이런 선택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매를 한 가지로 통일해야 됩니다. 그게 신고가예요. 신고가. 왜? 모든 주도주는 신고가를 거쳐가야 되니까. 즉 올라가는 데는 돈이 필요하고 돈이 몰려들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몰려들려면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그 시작점을 찾아야 돼요. 그게 신고가입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도 제가 이쪽 구간에서 매매를 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고 소통방에서 이 모든 내용들을 공유해드리고 있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지만 소통방에 왔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느냐. 자,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그쵸?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꾸준하게 매매를 한 결과 그쵸? 수익 구간 계속 만들죠. 1월과 2월달 매수를 진행한 결과 이미 15% 가까운 수익 구간에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33%대, 18%대, 14%대 수익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하나오션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을 그쵸? 확인하고 매매한 결과 57% 이렇게 수익이 터집니다. 이게 이번에 요즘에 시장 올라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작년 초에는 반도체가 강했습니다. 하이닉스가 강할 때 DI와 같은 이런 종목이에요. 상승하는 구간에 꾸준하게 매매를 한 결과 25%, 14%, 그쵸? 밑으로 내려보면 26, 22%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한 결과 지금 20%대 수익 구간에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식시장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 놔야 되는지 그 부분에 있고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 두 가지 내용이 판단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도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달에는 제가 종목 장세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애초에 드렸었습니다. 근데 실제 종목 장세가 나왔고 결과를 보더라도 1월 달이 지나고 나서 2월 달까지 지금 종목 장세가 진행되고 있죠. 결과 어떻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 20%대 수익 구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어때요? 1월 달에 또 매매 구간을 잡아서 지금 10%대 수익 구간에 있고요. 거의 15%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하나오션이나 이런 종목군들 상승하는 구간에 공략한 결과 57%대 그렇죠? 계속해서 수익 구간 만들어냈고 이것처럼 2월과 3월달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주도주 내에서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